전화 상담 저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오늘 어떤 종목인가요? 네, 아미코젠이고요. 네. 매수가랑 13,500원에 비중은요? 20%요. 13,500원에 20%. 네, 예, 알겠습니다. 아미코젠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바이오 쪽, 그리고 해가지고 특수요소 만드는 데인데 4,635원이니까 너무 많이 좀 평단가에 비해서 하락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문가님 아무래도 바이오 쪽이다 보니까 뭐 네네. 재무제표가 아니라 뭐 이슈, 모멘텀 이런 걸로도 좀 봐야 될 것 같기도 하는데 다른 뭐 섹터의 종목들 대비로 뭐 제약바이오 잘 간다고 하는데 아미코젠은 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가요? 이게 또 이슈가 있었어요. 얼마 전에 이 회사가 이제 가지고 있던 회사 중에 이제 비피도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를 이제 매각을 하는 과정에서 좀 손해를 보고 팔았다는 얘기가 좀 있거든요. 실제로 비피도는 상장사긴 한데 지금 거래 정지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실 기업이다 보니까 빠르게 좀 잘라내긴 했는데 그 타이밍이 좀 늦었다는 의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니었다면 아미코젠의 주가가 지금 뭐 4,000원대까지 내려와 있는데 이렇게 많이 밀릴 거라고는 보진 않거든요. 그것만 없었더라면은 주가는 한 7,000원, 8,000원대에서 바닥을 계속해서 이렇게 형성하고 있었을 거로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어떤 M&A 과정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청자님께서 매수하신 가격이 13,500원이시면은 꽤 오래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 주가가 13,500원이었던 시절을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대략 한 뭐 2022년도 정도 그때 이제 들어가셨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중간에 그 사이에 뭐 유상증자, 무상증자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또 있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현재의 상태는 방금 있었던 이제 비피도 사건 때문에 좀 많이 내려온 거.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번 7월달, 8월달에 좀 약세장이 있었었는데 그 영향들이 많이 이제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 연락을 좀 주신 거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구간에서는 뭐 오늘 그 비만 치료제라든지 또 최근에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각종 학회들이 계속 있거든요. 지금 다가오는 다음 주에는 이제 뭐 유럽 종양학회가 있고 또 줄줄이 연말까지 바이오 학회들이 되게 빼곡하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바이오 제약주가 올라가는데 좀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미코젠의 주가도 그 이 회사가 직접적으로 어디 뭐 해외 나가가지고 뭔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더라도 주변에 바이오 제약주가 올라가면은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을 저는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올라갈 만한 내용이 딱히 보이진 않아요. 그렇지만 어차피 지금 좀 오래 들고 오셨잖아요.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갖고 가져가신다면은 주가가 이전에 횡보하던 가격대 지금 보니까 대략 한 현재 좀 가격이 많이 변하긴 했지만은 뭐 9,000원대에서 여기 한 6,500원 요 사이 정도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주식이었을 거예요. 만약에 이번에 비피도 매각이나 이런 것들이 이어지지 않았었다면은. 그래서 저는 요 가격대까지는 한 번은 다시 주가 진입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9,000원을 제가 선을 그려놓은 이유는 과거에 보니까 9,000원대 위쪽으로 매물이 되게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올라오더라도 9,000원을 넘어가는 거는 현재로서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실적이 많이 좋아지거나 아니면 뭐 신약 개발이라든지 어떤 기술 개발했을 때 그게 성공적으로 진행이 돼서 또는 뭐 임상이나 이런 게 잘 돼서 그런 호재가 있으면은 9,000원 넘어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넘어가기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전략은 일단 보유 의견. 더 사도 되는 거냐에 대해서는 아직은 살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지금 일단 보유 의견 드리고 싶고 어디까지 가져가시면 좋겠느냐? 한 9,000원 언저리까지는 저는 끌고 가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9,000원까지 가면은 그럼 손해잖아요. 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더 매수가까지 끌고 가도 좋은지 아니면 그쯤에서 끊어야 되는지는 그때 다시 한번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지금 일단 저는 보유 의견. 요즘 바이오 제약 흐름이 좋기 때문에 조금 더 희망을 갖고 그냥 지금은 시간을 가지고 가져가시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그래도 좀 보유 의견 주셨고요. 9,000원까지는 좀 끌고 가 보자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략 괜찮으셨을까요? 네네. 친구가 사라고 해서 샀는데 네. 친구 따라 강남 가야 되는데 지금 강서에 있어가지고 많이 머리가 아픕니다. 아닙니다. 잘 가실 수 있어요. 강남 가는 길에 뭐 기차도 있고 또 버스도 네. 있고 택시도 있잖아요. 우리가 좀 예, 돌아간다 맞습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서적이랑 별다방 쿠폰 둘 중에 하나 저희가 좀 드릴 건데요. 어떤 상품 원하세요?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떤 거요? 책 원하시면 책 선물 저희 드리고 혹은 네. 커피 드시고 싶다 하시면 네, 저희가 커피 먹겠습니다. 책은. 알겠습니다. 바로 네네. 별다방 쿠폰 저희가 선물로 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아미코젠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어요.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네 종목도 제약바이오인데 하는데 안 가는 종목 여러분들 혹시 있으시다면 전화,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전 소외되어 있는 종목 갖고 있어서 늘 그냥 주식창도 안 봐요 하신다면 더욱더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 그럼 만나볼까요? 1498번님이 한국콜마 들고 계신데요. 75,000원에 15% 비중이에요 하셨는데 이분은 먼저 브라보 외치고 시작할게요. 수익권에 있는 종목이고 3분기 최상 실적이 전망된다 이러면서 증권가에서도 이 목표가를 좀 상향 조정한 종목인데 이야 이런 시장에 오늘도 7%나 간다는 그쵸. 것 자체가 네네. 투자를 좀 꽤 하시는 분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화장품도 좀 앞으로의 전망 좀 괜찮다고 보세요? 지금 우리 시장에서 실적 전망이 제일 좋은 게 화장품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반도체도 요즘 약간 더 휘청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기술주들 다들 좀 약간 휘청하고 있는 가운데서 숫자로 증명하는 산업이 화장품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화장품주들이 최근에 추천도 많이 나오고 있고 증권가에서도 막 리포트가 쏟아지고 있는데 한국콜마 보니까 오늘 처음으로 10만 원을 제시하는 리포트까지 나왔더라고요. 보통 뭐 8만 원대, 9만 원대까지 많이 있었는데 일단 10만 원대까지 리포트가 나왔다는 거는 향후 전망을 되게 좋게 본다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매수하신 타이밍을 보니까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오늘 사셨던가 아니면은 최근에 6월 달쯤 들어가셨다가 밀리는 거 견디시고 지금까지 와서 내가 지금 2달 기다렸는데 팔아야 되냐 아마 질문하실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6월 달 매수도 나쁘지 않았고 오늘 사셨다면은 더 잘하신 거겠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한국콜마 주가가 오늘 지금 장이 별로 안 좋거든요. 네. 오늘 코스피 기준으로는 0.05, 코스닥이 좀 많이 밀리고 있는데 시장 대비 되게 좋잖아요. 이런 거는 계속 끌고 가시는 겁니다. 더 가져가시면 되겠고 제가 제 나름의 판단을 했을 때 매물대가 한 8만 원 정도 매물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8만 원의 매물대는 돌파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돌파하게 된다면 저도 9만 원, 10만 원까지 충분히 오를 만한 여력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우리 시장에 주도주라고 할 만한 섹터가 지금 딱히 없어요. 반도체가 요즘 좀 꺾였고 2차 전지도 요즘 바닥에서 하나씩 올라오긴 하는데 아직 힘이 강하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주도주라고 할 만한 섹터가 뭐 바이오 제약조 쪽에 일부 있는 거, 실적으로는 뭐 화장품, 글쎄 또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이 가는 종목이 더 가는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이게 좀 더 이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국콜마 저는 보유하시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단기적으로 8만 원 못 넘으면 꺾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잘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거의 근처까지 왔으니까. 그래서 8만 원 돌파하면 더 갈 수 있고 돌파 못하면 밀릴 수 있기 때문에 보시면서 이거는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8만 원을 돌파하면 더 가고 아니면은 좀 여기서 이익 실현을 좀 하자 이런 전략인 것 같은데 일단은 화장품 섹터 너무 잘 고르신 것 같고요. 한국콜마도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뭐 유튜브에서 점심은 허거 먹어야 되나요?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주슐랭 우리 들어가자라고 했는데 우리 간번호님 그리고 오늘 또 다양하게 오신 분들 계시네요. 우리 존중님도 어서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질문, 종목에 대한 질문들도 올려주시고 또 궁금증들도 많이 댓글창에 소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 저희가 보면서 전화 하나 와서요.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디서 또 전화 받고 계세요? 저 여기 회사에. 회사에서. 알겠습니다. 이렇게 점심시간을 짬을 내서 전화한다는 거는 좀 고민 많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너무 고민이 너무 많아요. 알겠습니다. 어떤 고민이 될지 종목 좀 알려주세요. 이오플로우고요. 이오플로우. 네, 23,164원이고 네. 10% 가지고 있어요. 평단가가 2만 원대인 거예요? 네, 엄청나게 지금 손실이 지금 몇 %세요? 손실은? 거의 70% 야, 마이너스 대단하네요, 정도 진짜. 될것 같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보면은 웃는 자가 인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웃음이 좀 나오지도 않을 것 같기도 해요. 가장 고민이신 건 어떻게 되세요? 70%를 좀 만회할 수 있는 건가? 아니면 이때라도 좀 정리하고 나와야 되는 게 중요한 걸까? 뭐 이런 걸까요? 탈출에 대한 전략까지도 필요하세요?
약간 매도 가격이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손절을 지금 좀 하고 어차피 싶은데 손절가를 알고 싶다. 네, 소유자가 알고 싶은데 네. 어차피 본전을 다 찾기는 힘들 것 같다. 이 회사 사정이나 전반적인 걸 봤을 때는 조금 힘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판단을 해가지고 근데 그래도 어쨌든 최고가에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얼마나 좀 더 가져가야 될까 좀 그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좋은 또 일로 이렇게 전화 주시면 좋을 텐데 아쉽게도 좀 손실이 좀 많아서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전문가님 얘기 들어보시니까 네네. 어떤 좀 생각이 드셨어요? 뭐 이런 주식 많습니다. 요즘에 개별 주식 중에는 지금 장이 엄청 좋았던 2021년도 대비해서 뭐 반토막 이상 떨어지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도 이어플로우가 작년에 많이 떨어졌다가 올해 한 번이 언제죠 이게? 5월 달이었었죠. 5월 달에 크게 한번 올라가면서 거기서 한번 이제 탈출의 기회를 한번 줬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빴던 게 이번에 유상증자가 들어가게 되면서 안 그래도 이번에 7월 달, 8월 달에 좀 약세장이었었는데 거기에 유상증자까지 또 한 대 더 맞게 되니까 주가는 이제 또 크게 밀리는 모습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흐름들을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어플로우가 요즘 유상증자만 없었더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잘 갈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 비만 치료제가 굉장히 좋잖아요. 이어플로우도 과거에 비만 치료, 다이어트 관련주로 주가도 많이 올랐던 회사였기 때문에 딱 지금 같을 때 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유상증자라는 게 이번에 딱 걸리다 보니까 그리고 유상증자가 이번에 그 주주 배정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외부에서 돈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악재가 돼서 주가가 최근에 많이 밀렸던 거고 이번 주 들어서는 다행히 이제 주가가 더 밀리는 모습은 아니고 이제 저점을 좀 잡아가는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굉장히 좀 주가가 안 좋다고 보여질 수도 있지만 단기 투자자들이나 눌림목을 잡는 사람들은 또 지금 같은 때 사가지고 짧게 또 5% 10% 뛰기를 또 많이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오플로우에 대해서 만약에 평단가가 뭐 10,000원이나 15,000원 요 사이에 있다라 그러면은 이번에 반등 한번 가능하니까 그쯤에서 파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2만 원대 위쪽에서 샀다는 거는 이거 좀 생각이 많이 들기는 해요. 중간에 만약에 저한테 상담을 한 6개월 전에 제가 만약에 이 방송을 나오고 있었다면 그쯤에서 좀 물타라고 했을 텐데 그 골든타임에 좀 지난 것 같고 그래서 차트 같이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랫동안 주주셨기 때문에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어느 정도는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 이제 보면은 작년에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이 3,000원대까지 내려왔다가 여기서 이제 17,000원 이상 올라가면서 여기서 이제 한 3배, 4배 상당히 크게 한번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빠지는 상황인데 누군가는 여기 15,000원대, 17,000원대 요쯤에서 들어갔다가 물려가지고 탈출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뭐냐면은 주가가 올라가면 거기도 매물대가 또 형성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 시청자님 사셨던 것처럼 2만 원대 매물이 있고 지금 최근에 상승으로 인해서 15,000원대 또 매물 벽에 이제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넘어가려면은 호재가 나와야 되는데 하필 이번에 또 악재가 나와버리는 바람에 좀 이제 힘들어진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군가는 지금 저가 매수를 해서 매매한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보는 단가는 보통 10,000원 정도로 보고 매매를 할 거예요. 지금 7,000원, 6,000원대니까 여기서 10,000원 또는 9,000원까지 가면은 뭐 잘하면 20, 30%도 나오니까 그런 구간들을 노리거든요. 지금 이제 손절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싸게 잡아서 그렇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반등이 나오더라도 한 9,000원, 10,000원을 넘기기는 쉽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단기로 노린다면 이 정도가 지금은 이제 탈출할 수 있는 가격대라고 볼 수 있겠고 아마 유상증자 들어가고 뭐 권리락 들어가고 하면은 일시적으로 좀 출렁이는 좀 빠지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이후에는 또 주가가 잘 갈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15,000원이 이제는 마지막 이제 목표가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때 되면 가격이 또 유상증자로 좀 바뀌겠지만.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볼 때 매수가를 넘어서 수익을 보고 나오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많이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지금 추가 매수해야 되냐? 그 부분도 아직 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봐요. 만약에 지금 바닥이 탄탄하다고 확신이 들면은 하시라고 하겠는데 아시다시피 이번에 뭐 미국 지표들도 많이 남아 있고 미국 금리 일정이 있지, 미 대선이 있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라서 지금 추가 매수하기도 좀 애매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추가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지금 하지 마시고
좀 더 기다렸다가 연말쯤까지 한번 기다렸다 하신다면은 좋은 타이밍에 한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추가 매수가 아니라 그냥 적당히 올라오면 팔고 싶습니다라고 하신다면은 저는 짧게는 10,000원 정도. 물론 손실이죠. 그렇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더 남은 자금들을 또 지킬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나는 시간 더 있어도 좋으니까 더 가져갈래요. 하신다면은 지난번 6월 달 또는 5월 달에 만들었던 한 15,000원 정도 가격을 목표로 보시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전략을 드릴 테니까 지금 팔 자리는 아니거든요. 지금은 좀 보유를 하시고 반등했을 때 좀 파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좋은 얘기가 아니라서 그렇지만 좀 현실적으로 답변을 좀 드려봤습니다. 현실적으로 좀 상황을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시청자님. 아, 네네. 혹시 제가 이게 한번 물 탄 가격이거든요, 이게. 네. 물을 탄 근데 사실 비중이 높진 않아서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1월 정도에 이제 미국에서 그 소송 관련해가지고 이제 배심원 판결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려 봐야 될지 아니면은 판결 나고 매드트로닉스 나서도 좀 대응해 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매드트로닉스 인수가 완전히 무산됐다라고 보기 힘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래요. 어떻게 그런 부분도 생각하시는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판결이 좀 저도 잘 네.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전망은 되게 좋다고 하는데 보통 근데 분위기가 좋으면 주가가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반영이라고 보통 하니까. 근데 지금 이야기 나오는 거에 비하면 생각보다 분위기가 이렇게 좀 처져 있는 반응이 분위기라서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도 잘 됐으면 좋겠고 12월까지 저도 결과까지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고. 근데 지금은 저도 뭐라고 이렇게 답변은 못 드리겠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근데 그것까지 가져가 보고 그 뒤에 이제 판단하겠다는 생각이나 전략은 괜찮다. 저도 만약에 제가 주주라면 저도 그때까지 기다려 볼 것 같아요. 판결 어떻게 나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보유하시기에는 괜찮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좀 기다려 보시고요. 너무 그래도 많이 떨어진다 싶으면 일단은 뭐 11,000원 목표가 좀 손절 라인을 잡아주셨고 10,000원에서 짧게는 좀 손절하자 반등 나올 때 이렇게까지 좀 전략 가격 대응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걱정되시면 다시 한번 또 전화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별다방 쿠폰과 서적 이렇게 2개 준비되어 있는데요. 편한 거 딱 하나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걸 마음에 드세요? 별다방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끝나고 제작진 전화 가니까요. 전화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어요. 자, 마이너스 70% 손실 뭐 이런 거 요즘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는 뭐 100%인데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 이상으로 손실 보시는 분들 진짜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전문가님, 이럴 때요. 차라리 빠르게 손절을 하고 나오는 게 나은 건지 그래도 조금 기다렸다가 교체 매매를 좀 하는 게 나은 건지 기다릴까요? 아니면 빠르게 손절하고 다른 걸 갈아탈까요? 좋은 게 있다면은 갈아타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좋은 게 있다면. 오히려 기다린다고 해서 좋아지지 않을 거라면?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근데 저는 투자자분마다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이 들고 아마 보유한 종목이 하나는 아니시고 대부분 여러 개 갖고 계실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쳐낼 것이 있고 가져갈 게 분명히 있을 건데 이거를 정리하는 게 사실 제일 지금 교통 정리하는 게 어렵죠. 우선순위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든 종목을 다 지금 팔고 교체하는 거는 그건 아닌 것 같고 그걸 골라내는 게 지금 제일 좀 급선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잘 골라내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포트에 교통 정리하시고 두 번째로는 여기 안에서도 빠질 건 빼고 넣을 건 넣고 정리를 좀 해보자 이렇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추석 연휴 여러분들 또 신나고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 우리 또 전문가님께서 특별한 선물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선물인지 한번 들어볼게요. 며칠에 걸려서 또 선물을 이렇게 만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얘기를 듣긴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연말이 됐는데 장세가 너무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이제는 좀 뭐 단기 급등 이런 것도 좋지만은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들이 없을까. 그리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도대체 경제 상황이 왜 이렇게 안 좋은 거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해가 좀 쉽게 되시도록 자료들 좀 일부 정리를 해서 이렇게 좀 만들어 놨는데 여러 자료 중에 제가 이제 첫 번째 부분 파트를 여러분께 좀 공유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다음 달 10월 달 유망한 업종이랑 또 11월 달, 12월 달 유망한 종목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놨고 특히 요즘 삼성전자가 지금 이번에 6만 원대까지 떨어지면서 언제쯤 삼성전자가 좋아질까
또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제가 드린 자료에 또 힌트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준비한 자료는 우리 또 제작진 분들께서 또 추첨해서 제가 드리도록 이렇게 됐으니까 잘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몇 날 며칠에 걸쳐서 정말 아주 열심히 준비한 자료집이 됩니다. 2024년 연말 투자 전략 여러분들 저희가 선물로 드릴 예정이고요. 이따가 잠시 뒤에 공략주 힌트 나갑니다. 그때 여러분들도 재밌는 답변들 올려주시면 그 안에서 저희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또 문자 사연도 만나보도록 할까요? 8509번님의 KB금융 살펴보겠습니다. 88,000원에 50% 지금 비중을 담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손실일권에 있는 종목이에요. 아무래도 고점 막 올라갈 때 사셨다가 그 뒤로 쭉 빠져서 지금 손실 보고 있는 종목인 것 같은데 은행 밸류업 기대감의 최선호주, 탑픽주 많은 분들은 KB를 얘기하는데 그래도 뭐 시원스러운 뭔가 퍼포먼스는 나오진 않네요. 그렇죠. 금융주 쪽에서는 대장주를 맡기는 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서 올해 상반기에 가장 좋았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상반기까지 얘기이고 지금 하반기로 와서 이제 미국에서 금리를 이제 내리기로 한 이런 상태에서 이제 더 이상의 수혜를 이어갈 수 있을까? 앞으로의 그 전망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가 많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시청자님께서 좋은 종목 선택하셨고 또 주도 종목 선택하셨고 비중도 또 그거에 걸맞게 실어 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본전 정도에서 일단 파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KB금융 차트랑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은 KB금융이라는 회사가 뭐 하루아침에 갑자기 무너지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회사를 여러분들이 사실 때는 정말 안 좋을 때 사는 거예요. 진짜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 코로나처럼 그런 정말 재난 상황들이 왔을 때 그럴 때 이런 우량주들을 사시면은 정말 테마주 이런 것보다 더 큰 수익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그걸 완전 정반대예요. 너무 좋고 너무 좋은 기업이라는 게 세상에 다 알려져가지고 너도 나도 다 샀어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 때 이 종목이 5만 원 이하에 있다가 4만 원대 있다가 9만 원까지 올라와서 최고점을 찍고 약간 지금 떨어지려고 하는 순간이에요. 그렇지만 모든 주식이 하루아침에 그냥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게 아니라 내렸다가 올라갔다 이제 이러면서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찌 보면 하얀 곡선을 타고 갈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비중이 적으시면 상관이 없지만 비중이 이제 크시기 때문에 저는 얼마간의 반등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딱 거기까지만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 딱 본전 정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좋은 회사지만 추후에 경기가 더 나빠지거나 또 이런 금융주들이 소외되는 순간들이 분명히 1, 2년 사이에 또 옵니다. 분명히 오는데 그때 저는 다시 한번 공략을 하시고 지금은 그냥 본전 매도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일단은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좀 매도를 하는 게 이때라도 낫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일단 KB금융 들고 계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서 그래도요 다른 종목 뭘 갈아타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하신다면 잠시 뒤에 공략주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또 문자 보도록 할까요? T로보틱스 사연이 왔습니다. 4552번님의 사연이에요. 15,240원은 40% 비중이에요. 제가 너무 오랫동안 물려 있어서요. 진단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알겠습니다. 지금 뭐 아무래도 관련해서 7,790원에 T로보틱스도 빠지고 있고 뭐 아무래도 뭐 로봇 섹터도 지금 상황에서는 움직임들이 좋진 않을 수밖에 없겠죠. 너무 오래 물려 계셨다고 하니까 저희가 빨리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사신 건 같진 않고요. 꽤 오래 되시는 종목인데 전문가님 아까도 그런 얘기 해주셨잖아요. 네네. 차라리 계속 빠질 종목을 갖고 있을 거라면 지금이라도 손절하고 다른 쪽으로 교체 매매를 하든지 아니면 그냥 손절을 지금 바로 해야 할 것 같다. 그러니까 빠른 선택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것도 조금 많이 손실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떤 쪽이 좋을까요? 저는 좀 더 기다려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15,000원대 평단가이신 분들은 생각보다 사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에요. 물론 너무 주가가 오래 물려 있었다는 거는 물타기를 좀 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러실 수도 있고 네. 이게 사람마다 이게 체감하는 시간이 다르거든요. 어떤 분들은 한 2년 갖고 있으면 오래 갖고 있었다. 어떤 분들은 2달만 갖고 있어도 오래 갖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15,000원 평단가면은 한 올해 5월달, 6월달쯤 사셨거나 아니면 뭐 그 이전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오래된 것 같지는 않아요. 정말 막 한 3, 4년 들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서 이제 올해 상반기쯤 들어가지 않았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7월 달, 8월 달, 9월 달 하락장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기술주들 위주로 하락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술주들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고 아까 봤던 다른 산업 쪽으로 돈이 막 가고 있잖아요. T로보틱스도 회사가 나쁘진 않죠. 그렇지만 이제 IT 기술주가 지금 완전히 불경기고 또 경기 민감한 섹터이고 하다 보니까 많이 내려왔는데 로봇이라는 산업에 대해서 그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 뭐 해외 뭐 애플이나 뭐 많은 기업들이 이 로봇에 대해서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시기만 지나면 한번 잘 갈 거라는 거거든요. 로봇에 대해서 저는 지금 로봇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저는 투자하기 적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당장 내일 올라가진 않겠지만 미래를 본다면 지금이 기회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좀 하락폭이 많이 커서 보유하신 가격 대비 뭐 절반 가까이 내려왔지만 매수가까지 가는 데는 저는 문제 없다라고 진단드리고 싶거든요. 주가 차트 한번 제가 보도하겠습니다. 보시면 진짜 문제가 되는 거는 어디냐면 지금 이 차트를 봤을 때 작년에 주가가 잘 갔을 때 3만 원, 3만 5천 원 사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은 힘들어요. 그분들은 정말 물타기 잘 하셔가지고 빠져나오셔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 시청자님께서 15,000원 평단가 갖고 오시면은 기다리면 올라옵니다. 주가가 얘는 그렇게 무거운 주식이 아니에요. 굉장히 가벼운 주식이기 때문에 한번 뛰면은 15,000원, 2만 원 사이까지는 한번 올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조만간 한번 올 거라고 봐요. 그럼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아예 망했구나 하고 이제 막 정리하는 구간이죠. 더 강한 종목을 남기고 이런 부실주들이나 이런 걸 좀 파는 구할 생각이 드는데 로봇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저는 지금이 오히려 좋은 기회로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비중이 40%시니까 더 사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 있는 것만 잘 간수하시되 추후에 15,000원 이상 올라가면은 정리하는 전략. 잘 가면 2만 원까지도 저는 보고 있어요. 2만 원까지 가기 위해서는 실적도 좀 좋아져야 되고 경기가 좀 살아나야 됩니다. 근데 경기가 언제 좋아질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이탈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다리면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혹시라도 중간에 적당한 구간에서 자르고 손실이 나더라도 적당히 자르고 나오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저는 12,000원 정도 설정해 드리도록 할게요. 거기까지 올라오는 데는 정말 문제는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1차 목표가로는 12,000원. 조금 더 보신다면은 매수가 본전까지 장투 상관없다. 그러시면은 한 2만 원까지 이렇게 저는 좀 위쪽으로 목표가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간이 걸리더라도 2만 원까지 한번 볼란다 하면은 목표가 2만 원까지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투자의 적기다. 로봇 섹터 없으신 분들은 오히려 이때를 좀 매수 기회를 보자. 이런 얘기까지 긍정적으로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또 별다방 쿠폰 4552번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끝나고 제작진 전화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뭐 우리 댓글창에 저 지금 못 받았는데요. 이런 얘기 했는데 여러분들 책 배송은 빠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선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서적 선물 선택해 주셔도 되고요. 별다방 쿠폰 저희도 빠르게 드릴 예정이니까 지금 바로 전화 문자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0698-9082번 문자샵 9083번 되겠습니다. 그럼 문자 하나 더 만나보도록 할게요. SAMG 엔터 18,000원에 70% 비중이요 라고 해주셨는데 최근에 또 봤던 종목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티니핑도 유명했던 종목이었는데 오늘 12% 급등을 합니다. 무슨 일인가 싶을 정도인데 지금 그래도 손실권에 있는 종목이라서 이때를 조금 더 비중 실어가지고 수익 내고 나올까? 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오늘 18,150원까지도 터치를 했습니다. 종목이 보시기에는 오늘 들어가신 분인 것 같지 않으세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네. 비중을 크게 실어서 짧게 그냥 치고 빠지기를 하려고 들어가셨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도 오늘 어떤 분들보다 그래도 제일 희망찬 종목을 들고 계신 분이시거든요. 오늘 장에 테마라는 게 사실 거의 없다시피 한데 바이오 제약주 이런 것만 좀 오늘 움직이고 거의 대부분 다 쳐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좀 재료도 있고 그런 종목을 사신 것 같아서 뭐 한번 해볼 수 있는 금액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약간 밀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변동성이 좀 많이 큰 상황인 거는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단기 투자자들이 다 이것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거래량도 보시면 오늘 거래량이 850만 주가 나왔거든요. 지금 오전장인데도 850만 주가 나왔는데 이렇게 거래가 나왔던 적이 역대 한 번도 없어요. 그 말인 무슨 말이냐면 오늘 9월 10일 날 단타 들어갈 만한 종목이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찾아봐도 있겠지만 현재 눈에 띄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가져가 보시는 쪽 긍정적인 방향으로 만약에 중간에 갑자기 새로운 뭐 테마가 부각이 돼가지고 그쪽으로 돈이 몰린다. 그럼 빠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현재까지 제 눈에는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가져가 보는 쪽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비중이 많이 크시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충분한 수익 구간으로 간다면 당연히 이제 뭐 그게 수익이 1%든 2%든 챙기셔야 됩니다. 수익 나면 반드시 챙기셔야 되고 오늘 종가 기준으로 제가 볼 때는 17,000원을 이탈하면은 좋지 않아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만약에 수익 못 내더라도 17,000원을 지켜서 끝나야 더 갈 수 있는 힘이 남아 있는 거고 17,000원 이탈하게 돼서 끝나게 되면은 내일 좀 애매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꼬리가 많이 길어지는 패턴이라서 그래서 17,000원 여부를 체크를 해보시고요. 오늘을 넘기실 거라면은 17,000원 넘어갈 경우만 홀딩. 만약에 빠질 것 같다, 오늘 오후에라도 약간 불안하다 그러면은 비중을 많이 줄이셔야 된다는 거. 이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단타로 대응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또 오늘 점심시간 식사 못 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비중이 크시니까 잘 대응하시기를 바라도록 할게요. 17,000원 넘어갈 경우에만 좀 홀딩하시고 이탈해서 꼬리가 길어질 수 있으니까 이 점은 꼭 유념하셔서 오늘까지 할 거냐 내일까지 할 거냐 이것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걸 말씀해 주셨습니다.